실리카겔과의 어쨌든 인연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멜트 네. 미러님의 경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맞아요, 점하고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리카겔과의 작업을 통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멜트 미러가 실리카겔과의 음. 작업을 통해서 확립한 어떤 문법이나 음. 이제 영상의 방향 아니면은 아까 표현하고 싶으셨던 여러 가지 뭐 역동적인 네, 네. 움직임이라고 네, 하나 네. 그 운동감이 주는 즐거움이 있을 네, 텐데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리카겔과의 작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한국에서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클라이언트는 실리카겔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제 어떤 관여가 정말 없고, 물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들은 굉장히 있는데 사실 그것이 엄청 뭔가 이 작업자를 올가매거나 옥죄거나 그 사람 시선을 좀 바꾸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철저히 어떻게 음악을 더 좋게 보여지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건전한 어떤 이야기들을 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는 진짜로 이제 조금 더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해주세요 정도의 피드먼트이기 때문에 너무 훌륭하고, 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의 어떤 저의 영상적인 체계를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실리카겔의 노래들이 또 매번 좀 다른 장르의 결을 가지고 항상 왔었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또 음악 평론을 아시겠지만은 엄청 또 구조적으로도 좀 특이한 면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노페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중적인 문법을 따르고 있는 곡들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Q181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돌림 노래의 구조이고, 그 짧은 구간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빌드업이 생기면서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 생각드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것이 이미 어떻게 보면은 완성되어 있는 구조를 내가 받고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구현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을 더 잘 들리게 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되게 다채로운 구조를 계속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은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Q181 같은 경우는 이제 돌림 노래로 이제 일종의 돌림 노래로 기능을 하지만 네. 사실 뮤직비디오를 보면 네. 이게 노래가 끝나고 나서 뭔가 다시 좀 뭔가 시작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작자가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제작자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굉장한 반복적인 움직임, 그리고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뭐 손동작을 가지고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이후의 작품들에도 등장을 합니다. 노페인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뮤직비디오도 보면은 특징이 묻어납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좀 자유로운 듯한 라이브의 어떤 그 라이브 자체의 쾌감을 사실 좀 보여주는 그런 문법이 두드러지고, 사실 이걸 집대성이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에이펙스 같은 경우는 구 실리카겔과 이제 신 실리카겔의 대결 구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두드러지죠. 네, 진짜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하면서도 내가 고용이 되어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떤 욕심들이 생기고 특히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의 어떤 개입들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비단 자금의 규모랑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진짜 그런 점에서 이제 항상 좀 건설적이었고, 특히 이제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어떤 곡들을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교류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절대로 이대로 가달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철저히 그냥 제가 원하는 방향을 끝까지 밀어붙여 달라는 관점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참 항상 감사한 면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인연이 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Q181 이후에 진짜 실제로 영상을 아예 2년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도 또 다시 노페인이라는 곡으로 다시 만나서 또 작업을 하게 됐던 것도 너무 저한테는 참 신기한 인연이고, 물론 같은 작업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데모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참 그때 고민하던 많은 감독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결국 다시 제가 하게 됐고 또 그 시기쯤에 이제 저한테 참 큰 힘이 됐던 게, 그때 이제 게임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사실 게임은 개발 텀이 되게 길거든요. 짧게는 6개월부터 1년까지 걸리는 일이고, 사실 하나의 게임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혼자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긴데,
그게 또 영상 작업을 원래 하던 저로서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고갈되는 마음만 계속 들고 아 그렇죠. 성과를 못 보여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노페인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막. 너무 홀가분하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다는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페인이 저한테는 이제 작업적인 의미로도 꽤 중요한 작품이긴 하지만 그런 이제 저의 멘탈을 재확인시켜주는 어떤 고마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근데 노페인은 제가 좀 작업적으로도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제가 실리카겔 뮤비 혹은 다른 모든 뮤비를 통틀어서 가장 조금 대중적인 시선으로 만든 작업인 것 같아요. 네, 의도적으로 조금 제가 원래 하지 않는 표현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매니악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은 가장 꾹꾹 눌러 담아서 보편적인 감성을 기반으로 만들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도 누군가는 이제 매니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네. 이 곡이 어떤 곡이냐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곡이 가진 스탠스를 최대한 보조해줘야겠다. 이게 저의 관점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까지나 그냥 그 곡이 어떤 곡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다만 뒤를 잘 밀어줄 뿐이다. 그러니까 절대 앞서 나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가지고 확고히 여기게 된 것도 사실 노페인 때였고 그런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머큐리얼이라는 작업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었죠. 머큐리얼이란 노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질감 같은 것이 근데 아마 그 시기부터 제가 쇠맛이라는 키워드랑 좀 엮이게 된 거가 아닌가 싶긴 해요. 사실은 제가 느끼는 저의 쇠맛이라는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단호함에서 오는 게 있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컷을 짜거나 편집을 할 때 엄청 단호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쇠맛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릴 텐데 거기다 곁들여서 실제로 의미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물체들을 들고 누가 막 뭘 하고 있으니까 그게 또 하필이면 다 금속 재질의 물건들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때 호함과 더불어서 사실 과감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래서 조금 웃긴 얘기지만은 에스파 할 때도 그랬고 뭐 계속 실리카겔에서 작업할 때도 그랬고 나름 정말 정해진 컷만 따는 편이긴 해요. 좀 얼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애초에 제가 구상한 컷을 정확하게 가져가서 그것만 따서 편집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또 이제 Q181 때부터 확립된 어떤 스타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에스파까지도 확고함이 들어와 버린 거죠. 사실 그래서 좀 회사에서는 또 약간 그 너무 확고하게 이 사람이 결정을 미리 해둬버리니까 좀 불안하셨었던 것도 있거든요. 약간 저는 너의 전생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다른 문법이 있지 않나 맞아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잦은 컷 편집 그리고 막 빠른 이동 이런 것들이 사실 멜트미러님의 작품하면 생각나는 작업물인데 너의 전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루즈하다. 네. 이게 나쁜 의미의 루즈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길죠. 영상의 호흡 자체가 굉장히 좀 길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간의 흐름처럼 길게 연속되는 듯한 지점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맞아요. 물론 정체불명의 기계가 등장하긴 합니다만. 너의 전생은 사실 저한테는 올해 가장 좋은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올해 했던 창작자로서 가장 좋은 경험이었고 특히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휘라는 작업자와 공동 연출을 했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휘님 자체가 업체 멤버로서 전시 활동도 열심히 하시지만은 또 뮤지션으로서 되게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분이고 또 자신이 만드는 음악에서 보여질 때 엄청 멋진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 작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또 뮤직비디오 감독으로서 엄청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분은 아닌데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같은 것들을 같이 저와 함께 놓아두고 작업을 했을 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뭔가 할 때의 어떤 흐름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참 인상 깊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은 뭔가 조금 되게 좋은 협업을 하고 내가 이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감각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너의 전생 뮤비 같은 경우에 나오는 물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휘님의 의도로 시작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제 것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휘님이 이제 저한테 이 뮤비 연출 맡기려는 이유 마음 먹게 된 이유가 머큐리얼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머큐리얼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물체들을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뮤비에도 이제 이런 물체들을 등장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셨었고 그래서 이제 저를 섭외하게 됐고 제가 그러면 이건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전문 분야. 네, 그렇게 돼서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전까지 계속 같이 일하던 뭐 아리엔 청이라는 기술팀 그 다음에 또 김온이라는 탁월한 무브먼트 디렉터 다 섭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진짜 연출자가 2명이 됐을 뿐이지 나머지 스태프들은 실리카게를 촬영하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와서 작업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저로서도 원래 나의 어떤 성취와 이 마음이 있으면서도 뭔가 더 좋은 것이 덧붙여져서 나오게 됐다라는 좀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 작업이 사실은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이제 있었던 굿모닝 미스터 OL 전시를 위해서 처음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때 버전은 이제 말 그대로 전시를 위한 버전이었고 또 차후에 한 번 더 편집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같은 작업을 같은 소스를 가지고 2번 편집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도 참 되게 저한테는 흥미로웠습니다. 네. 왜냐면 그렇게 몇 개월의 텀을 두고 한 번 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진짜 없는 일인데요. 네. 이거를 또다시 한 번 더 마주하게 되고 그때와 다른 뉘앙스로 편집 한 번 더 해봤던 사실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에 또 새로운 감각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참 의미가 깊은 작업이 됐습니다. 네. 하나의 영상이지만 호흡이 다 다르게 네. 가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네. 이랑님이 이 노래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내레이션을 맡으셨는데 네네. 그 부분도 이제 뮤직비디오에 포함돼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맞아요. 영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왔고 네. 뭐 개인적으로 이제 굿모닝 미스터 OL이라는 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기계 문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맞아요. 희망적인 어떤 의지를 담으신 백남준 선생님의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너의 전생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가 좀 디스토피아 맞아요. 세계가 망해버린 네, 워터월드 영화 전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등장인물로 섭외된 분들도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고 성별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점도 참 재밌었던 것 같고 진짜 이게 휘라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엄청 좀 묘한 구석이 있는 디스토피아를 딱 단면을 썰어가지고 정말 예쁜 단면으로 딱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네. 네. 한편의 연극 같다는 인상도 좀 들었고요. 네. 사실 휘님이랑 저랑 또 공통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취향적인 면에서 맞닿아 있는 것도 좀 그런 인물들을 극적인 느낌으로 다루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논의할 때도 진짜 이견 없이 그냥 딱 오히려 더 극적이면 좋겠다. 더 어떤 극 속의 인물들처럼 보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네.